네, 10월 1일 금요일 NH투자증권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1.59%, S&P 500이 1.19%, 그리고 나스닥은 0.44% 하락했습니다. 11개 섹터가 모두 하락했는데 산업재가 2.1%, 필수 소비재가 1.9%, 금융과 소재가 각각 1.6% 하락했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S&P 500 지수는 4.8% 떨어졌고 다우 지수는 4.3%, 나스닥 지수도 5.4% 하락했습니다. 임시 지출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해 연방 정부의 셧다운은 피했지만 부채 한도 협상과 인프라 투자 등 부양책 예산안이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9월 25일 주에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1,000건 증가해서 36만 2천 건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예상치가 33만 5천 건이었습니다. 유가는 소폭 올랐습니다. WTI가 0.3% 상승해서 배럴당 75.1달러로 마감했습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1.492%로 다시 1.5% 아래로 하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2.2원 올라서 1,184원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주식 전략과 크레딧 전략, 그다음에 산업기업 분석하고 해외 주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금요일에 미리 보는 주간 투자 전략부터 발표하겠습니다. 김영환 연구원입니다. 네, 국내 주식 주간 투자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하락 코멘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 가지 하락 요인들이 현재에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채 한도 협상을 둘러싼 미국 정치권의 갈등, 그리고 최근 공급 측면의 충격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 주식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 한편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력난에 따라서 중국의 경기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당분간은 이 요인들은 없어지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증시가 하방 압력이 나타나는 부분이 일부 있을 텐데, 다만 다음 주 중에 나타날 이벤트들은 이 부분을 조금 뚫고 하락 요인 이외에 조금 우려가 과도한 것 아닌가 하는 부분들을 만들 만한 이벤트가 한 2개 정도 있습니다. 하나는 다음 주부터 시작될 3분기 실적 시즌의 시작인데요. 10월 첫째 주 아마도 6일에서 7일 사이에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을 걸로 예상되고요. 지금 실적 전망치는 상향이 되고 있고, 특히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코스피의 3분기 실적 전망치가 역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생각보다 수요 자체가 지금 위축돼 있는 상황은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좀 확인시켜줄 만한 이벤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다음 주 금요일,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토요일 새벽이 되겠죠. 미국의 고용보고서, 9월 고용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인데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최근 9월 들어서 미국의 연방 정부에서 그동안 지급하고 있던 특별 실업수당의 종료가 된 다음에 미국에서 구직 활동이 좀 증가하고 있다, 이런 기대 섞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편으로 9월 들어서는 미국의 코로나 변이 확산이 좀 정체되면서 공립학교도 다시 등교가 재개가 되면서 이제 다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마련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20만 명 초반 정도보다는 훨씬 좋은 정도로 취업자 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고요. 이게 나온다고 하면은 최근에 미국 물가랑 금리가 올라간 부분이 일정 부분은 경기가 좋기 때문이기도 하구나. 그러니까 시장이 이 부분을 완전히 부정적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겠구나, 이런 좀 기대들이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악재랑 호재가 좀 혼조되면서 증시는 지금 정도 레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박스권 등락 정도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V자 반등 같은 거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 여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업종들은 이런 상황을 틈타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들에 집중을 하자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리오프닝의 진행이 한 10월 말 11월 초 정도 있을 예정이니까 관련해서 유통, 의류, 내국인 카지노, 이런 것들을 주목을 하고, 해외에서 나타나고 있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관련해서
비철금속, 상사, 수소 관련주 이런 것들이 좀 수혜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김한용 의원. 네. 예, 어저께 임시 예산안 통과된 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코멘트를 드리면은요. 12월 3일까지 임시 예산안을 통과를 시킴으로써 어저께까지 마감이었었던 이제 그 부채한도 협상 기일에 대해서 조금 한숨을 돌린 그런 모습들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실질적인 데드라인이 12월 3일이다라고 해석하기엔 아직까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부채한도 협상이 좀 실패를 했기 때문에 부채 발행, 그러니까 채권 발행 자체는 지금 미국 재무부가 불가능해진 그런 상황들이고요. 옐런 그 재무부 장관이 10월 18일까지 미국에 어떤 보유한 현금이 고갈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데드라인은 10월 18일 정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부채 한도 협상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어야 본격 그 미국의 정치적인 이벤트가 좀 다소 해결되는 국면으로 진입한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데드라인 자체가 12월 3일이 아니라 10월 18일이기 때문에 미국의 정치적인 불확실성 자체는 여전히 이어지는 그런 국면들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제 코스피가 3,068이었고 저희가 이제 밴드로 3,000에서 3,150 이렇게 제시하고 계신데 혹시 3,000선에 좀 근접한다고 하면 밴드 하단 관점에서 좀 반등을 노려볼 만한 건지 혹은 3,000선이 하회할 가능성도 좀 열어놓고 대응을 해야 되는지 간단히 좀 부탁드립니다. 뭐 물론 일시적으로 하회한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뭐 장담해서 말하기는 힘들지만은 그렇게 깨고 크게 내려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코스피 기준으로 점검을 해보면은 코스피의 전고점이 한 3,300 초반 정도였는데 여기서 한 10% 정도 조정폭이 나오는 게 한 3,000 정도 포인트가 되고 여기서 10% 이상의 조정이 나온다는 얘기는 일정 부분 지금 잠재돼 있는 이런 불확실성 이상으로 실제로 이러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돼서 경기가 이제 하강한다 뭐 이런 것들을 아니면은 크레딧 리스크 같은 부분이 불거지는 부분 이런 것들이 현실화될 때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뭐 그런 부분을 걱정하는 거는 조금 기우다. 그걸 실제로 확인하게 되는 시점은 한 내년 1분기 정도 가서도 이제 이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수요 성수기가 지난 뒤에도 진정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정말로 문제가 될 수 있지만은 그 전까지는 먼저 그런 부분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뭐 박스권 내에서의 트레이딩 전략이라고 하면 박스권 하단에서 사고 상단에서 파는 건데 여전히 그런 전략은 유효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NH 하우스뷰 10월호 발표하겠습니다. 하재석 연구원입니다. 네, 리서치본부 주요 자산들 전망 말씀드리는 하우스뷰 자료입니다. 저희가 9월 하우스뷰에서 선제적으로 주요 위험 자산에 대한 저희의 이 전망을 한 단계씩 다 내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는 9월부터 미국 선진국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할 거고 이에 따라서 위험 자산 가격의 상승 탄력이 둔화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앞서 이제 서두에 들으신 대로 이제 9월에는 월간 단위로 미국 주식 시장이 약 5%를 조정을 받았고요. 월간 단위로 치면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이후에 가장 큰 폭의 하락입니다. 여전히 이 미국 국채 금리의 상승 압력이 높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의 이런 이슈로 인해서 부채 한도 협상이라든지 인프라 투자 법안 통과 여부가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걸로 보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 주식 시장에 우호적으로 작용했던 재정 정책 모멘텀도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선진국 국채 금리 상승과 주식 시장의 모멘텀 둔화, 이런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 모두 지금은 투자 매력이 이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들어서 이 산업금속이라든지 천연가스 같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신재생 에너지 정책의 빠른 어떤 이 드라이브로 인해서 지금 일시적으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 원자재 황병진 의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공급 측에서
빠르게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원자재 가격, 관련 원자재 가격에 상승하는 그린플레이션이 당분간 이어질 걸로 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저희가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고, 투자자 관점에서는 해당 원자재 관련 자산에 투자하는 데서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주식시장 그리고 안전자산 모두 투자 매력이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 투자 매력이 높은 자산을 꼽자면 원자재 중에서 산업금속 그리고 천연가스 같은 자산을 꼽을 수가 있겠고요. 채권 중에서는 가격 매력이 높아진 장기 국고채, 한국 국고채물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크레딧 전략입니다. 크레딧 먼슬리 한광열 연구원입니다. 네, 부채 때문에 여기저기서 난리입니다. 한국에서는 가계부채 부담으로 일부 은행들이 신규 대출을 중단을 했죠. 중국에서는 흥다그룹 기업부채입니다. 미국에서도 연방 정부의 부채, 정부 부채 한도 협상으로 정치권이 시끄러운데, 부채는 잘 활용하면은 경제 성장이라든가 투자 성과에 긍정적이지만은 언젠가는 갚아야 하고, 갚지 못할 경우에는 흑자 부도가 발생할 만큼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큰 여파 중에 하나가 이 부채인데요. 지금 전 세계 어느 국가든 어느 주체든 그 부채 규모가 크게 증가를 했고, 특히 좀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한국의 가계부채, 중국의 기업부채입니다. 지금 현재 위드 코로나 얘기가 나올 만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우리 생활의 영향이 좀 줄어들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부채 이슈는 더 확대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이 부채가 시장의 유동성이 좋고 금리가 낮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그 반대일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연준의 그 테이퍼링이 이제 본격화되고, 그다음 각국 정부의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 내년 하반기 정도 이후에는 부채 문제가 우리 시장 영향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내 크레딧 시장은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당분간 더 약세가 진행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글로벌 같은 경우 지난달은 신흥국을 제외하고는 강세였습니다. 유가를 비롯해서 원자재 가격들이 좀 상승을 했기 때문인데, 이러한 부채 문제가 계속 지속된다라고 보면은 그 강세가 더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고, 저희는 이제 이 부채 문제가 전체적인 금융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로 좀 더 모니터링 해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산업기업 분석 리포트 발표하겠습니다. LG생활건강하고 아모레퍼시픽 같이 발표할 텐데요. 네,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입니다. 조미진 연구원입니다. 네, 아모레퍼시픽 목표 주가를 기존 30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하향 조정합니다. 글로벌 화장품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조정에 따라 멀티플을 40배에서 35배로 하향하였고, 그리고 2021년과 2022년 연간 EPS 추정치를 각각 13.9%, 11.4%씩 조정했습니다. 그러나 3분기 실적 하락 우려 외에 중국 정부의 이제 엔터나 플랫폼과 같은 산업 규제를 보고 화장품 산업에도 이러한 영향이 미칠 것에 대한 우려가 추가적으로 반영되면서 투자 심리가 좀 안 좋아졌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니스프리의 힘을 빼고 서라스 중심으로,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제품과 채널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겠다는 의지는 유효하고, 또 이러한 전략의 방향성이 소비자의 니즈와도 부합하다라고 보기 있기 때문에 투자 의견은 바이를 유지하겠습니다. 3분기 실적 시즌에 들어서며 당장 눈앞의 실적 눈높이가 하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은 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우려는 충분히 반영되어 추가적 하락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3분기 매출액은 1조 1,302억 원으로 그리고 영업이익은 652억 원으로 추정치를 하향 조정하겠고요. 국내는 코로나로 인해 면세, 백화점, 아리따움 등의 채널 반등이 좀 지연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해외는 동남아 셧다운에 따른 아세안 적자 전환, 그리고 중국에서 이니스프리가 저수익 점포 폐점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로해서 이제 매출이 좀 예상했던 것보다 하락폭이 굉장히 큰데요. 이에 따른 이익 감소가 그 중국 법인 쪽에서 좀 크지 않을까로 예상합니다. LG생활건강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 주가를 기존 210만 원에서 190만 원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아모레와 동일한 코로나 영향이 좀 있고요.
화장품은 면세 쪽에서 작년 7월에 가격 인상으로 인해 호재를 봤었던 엽기적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현지는 현재 코로나로 인한 물류 이슈가 좀 있는 상황이라서 화장품 부문의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이런 점을 반영해서 화장품 부분의 실적도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생활용품과 음료 또한 부재료 압박 부담과 그리고 전년도 엽기적 우려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 소비도나 우려에도 상대적으로 초고가 이런 제품들은 소비가 좀 견조하다라고 보고 있고, 또 후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에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한 브랜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 중국과 면세가 동시에 좋기는 어렵지만 중국 플러스 면세를 대중국형 수요로 보았을 때는 이 합산 매출 흐름은 고성장을 지속했다는 점을 통해 견조한 대중국형 수요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모레와 동일하게 당장 모멘텀 좀 약하지만 글로벌 피어랑 비교했을 때 밸류에이션 레벨도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저희가 좀 기회를 좀 엿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글로벌 화장품 기업들 대표되는 이제 피어 그룹들의 주가 동향은 최근에 어떤가요? 아무래도 이 전반적인 증시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전까지 증시 조금 영향이 있기 전까지는 뭐 에스티로더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보였고요. 로레알도 워낙 이제 2분기 실적도 좋았기 때문에 되게 견조한 주가 흐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좀 여러 증시 우려 때문에 약간 조정을 받는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엔터나 게임 같은 경우에도 중국 시장 내 규제들이 좀 더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화장품도 보면 어쨌든 저희가 이제 중국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멀티플에 많이 반영되어 있는데 지금 조금 하향을 하셨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 기대감도 좀 또 다시 이렇게 회복될 가능성이 이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 쪽에서 성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뭐 낮아졌고요. 사실 이런 코로나 타격이 뭐 LG나 아모레나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외부적 환경이 좀 완화되는 순간에는 저는 뭐 이런 수요 견조한 부분들은 설화수나 뭐 후 같은 부분들은 이미 이런 코로나 상황에도 확인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외부 환경이 회복되는 경우에는 좀 더 이제 탄력적으로 성장을 보일 수 있다라 보고 있고요. 아모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니스프리의 그런 구조조정 영향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근데 올해 3분기에만 기존 점포의 한 40% 정도가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뭐 4분기에도 계속 그런 구조조정들이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올해는 좀 사실 이러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내년도로 갔을 때는 구조조정이 계속 지속된다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매출 하락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나빠지는 상황들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어서 해외 주식 리포트 발표할 텐데요. 그 해외 주식 요망 종목 10월 추천 리포트입니다. 한유연건입니다. 네, 그 해외 주식 정기 자료이고요. 국가별로 저희가 보고 있는 증시 뷰와 관련해서 추천 종목들 컨셉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월달 미국 주식 시장은 아무래도 유동성과 정책 효과가 좀 약화가 되면서 제한된 박스권 흐름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매크로 지표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기업들의 모멘텀도 약화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분간은 좀 박스권 흐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뭐 11월 테이퍼링을 좀 앞두고 최근에 시중금리가 좀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증시 하방 압력이 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상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시장 환경 안에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금융과 산업재해와 같은 이런 경기 민감 가치주가 당분간은 좀 안정적인 투자처가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따라서 저희가 10월달 미국 신규 추천 종목으로는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 체이스 그리고 산업재 기업으로는 이 가정용 태양광 발전 시스템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선런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그 알파 종목 중에서는 이제 낙폭이 좀 과대했었던 이 원격 의료 서비스 대장주인 텔레닥 헬스 그리고 이제 결제 서비스 시장의 신흥 강자인 마케타를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승 모멘텀이 좀 약화되면서 이제 박스권 횡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정부의 정책 지원 기대감이 유효하기 때문에 이제
지수 하단을 좀 지지하면서 이제 박스권 흐름을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중국 내에서는 이제 3분기 실적 시즌 돌입함에 따라서 이제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또는 이제 중국 정부가 육성하는 산업에 좀 집중하자라는 그런 전략을 좀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10월 신규 추천 종목으로는 1분기 실적 바닥을 이미 확인하고 이익이 개선 중인 상해공항 그리고 중국 내 해상풍력 설치 규모가 급증하고 지금 정부 정책 수혜가 기대되는 민양에너지 이렇게 2개 기업 추천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일본 쪽에서는 지금 현재 신임 총리가 취임을 하고 앞으로 신임 내각이 제시하는 그런 정책들이 주요 관심사가 될 전망입니다. 이 선진국 주식 시장과 비교를 했을 때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매력이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적으로 일본이 추가적으로 좀 강세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신규 종목으로는 이익 모멘텀이 좀 양호하고 글로벌 동종 기업보다 이 밸류에이션이 좀 매력적인 이 소니그룹 그리고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를 제시를 합니다. 개별 기업 투자 포인트는 자료를 좀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모닝 미팅 마칩니다.